지금껏 청각장애인들은 리듬만으로 음악을 느껴왔는데요. 이제는 이들도 멜로디를 들으며 음악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술과 공학이 만나 탄생한 뮤직시트라는 것인데요. 뮤직시트는 음악을 진동으로 표현해 청각장애인들도 촉각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뮤직시트의 진동 스피커는 소리를 즉시 진동으로 바꾸어주고 주파수를 조절해 음정의 높낮이, 즉 멜로디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죠. 앞으로 발전을 거듭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뮤직시트를 과학 미래를 열다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송우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술공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예술공학이란 쉽게 얘기해서 예술과 공학의 만남을 뜻합니다. 예술과학은 과학기술을 예술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첨단 기술공학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학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예술공학의 예로 청각장애인들도 음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지는 뮤직시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음악을 느끼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데요. 음악이 재생될 때 떨리는 스피커에 손을 대어보며 만져보거나 또는 큰 소리의 음악이 재생될 때 그 저음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음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리학에서 촉각이란 피부 감각의 하나로서 피부가 물건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피부는 살아있는 복잡한 구조로서 생존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촉각은 시각, 청각과는 달리 손에 닿는 범위의 정보 처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감 중 가장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영상과 소리는 정보로서 분석하고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감촉, 질감은 정보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촉각은 한 가지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귀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감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청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 이유는 촉각을 청각 감각으로 변환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촉각으로 청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청각장애인들은 음악이 재생될 때의 떨림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청각장애인들이 단순히 음악의 리듬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러한 진동으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와 레를 다른 음으로 구별할 수 있듯이 진동을 통해서도 도와 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 음감, 즉 도와 레의 음정 차이 때문에 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진동으로도 음악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구별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멜로디를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멜로디의 흐름을 듣는 것인데요.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진동의 흐름을 음악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트가 될 수도 있고 음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오늘 살펴볼 뮤직시트, 즉 음악을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음악 시스템인데요. 뮤직시트는 청각장애인들이 진동을 더 잘 느끼게 해줌으로써 리듬과 멜로디의 변화 또한 잘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뮤직시트를 더 잘 이해하시려면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화관의 4D 진동의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관의 진동의자는 특정 소리나 효과를 내기 위해 진동을 발생시키죠. 하지만 뮤직시트는 음악을 모두 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동의자 및 기존의 진동음악 시스템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음악을 진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거꾸로 진동을 이용해 음악을 표현한 적은 없었는데요.
따라서 뮤직시트는 최초로 진동으로 음악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또한 진동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음악을 새로운 매체로 표현하려는 시도이기에 이것이 예술공학의 한 분야가 된 것이죠. 첫 뮤직시트의 등장은 바로 청각장애인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큰 볼륨으로 음악을 재생시키면 소리의 진동이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는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모여져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뮤직시트인 것이죠. 뮤직시트에 대한 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뮤직시트라는 이름을 갖고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하게 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뮤직시트는 전국의 농아학교의 음악실과 수학카페, 그리고 농아인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자동차 회사의 기부로 가능했습니다. 또한 지난 봄에는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음악 콘서트에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초대하여 뮤직시트를 제공하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뮤직시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뮤직시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뮤직시트는 크게 진동 스피커와 앰프 그리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앰프는 우리가 아는 그 앰프처럼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는 음악의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진동 스피커는 말 그대로 진동이 나오는 스피커인데, 소리를 진동으로 최종적으로 출력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뮤직시트는 시트라는 이름처럼 의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뮤직시트라는 의자에 앉아서 그 시스템을 체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뮤직시트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mp3나 음악 재생 장치를 오디오선에 연결해 음악을 재생시키면 뮤직시트에 의해 이 음악이 진동으로 변환되어 나오는데요. 이때 양손을 시트 위에 얹고 등을 기대어 뮤직시트에 앉으면 진동을 느끼면서 음악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지 않고도 진동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뮤직시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촉각을 진동의 형태로 표현해 음악적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음악을 진동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뮤직시트의 진동 스피커인데요. 진동 스피커는 스피커의 한 종류로 진동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스피커와 그 원리는 비슷하죠. 스피커에는 유닛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진동판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동판 뒷면을 보면 얇은 구리선을 원통형으로 감아놓은 보이스 코일이 있는데요. 앰프에서 이 보이스 코일로 전류가 들어오면 보이스 코일은 전기장을 띠게 되고, 이때 보이스 코일 뒷면에 있는 자석과의 상호작용으로 진동판이 앞뒤로 움직이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피커는 앞뒤로 직선 운동을 하는 모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피커를 보면 앞뒤 운동으로 인한 유닛 진동판의 떨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소리를 진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음향 진동이라고 말하죠. 유닛의 진동이 세질수록 소리, 즉 진동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란 진동이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는 주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주파수의 높고 낮음이 바로 소리의 높낮이가 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죠. 즉, 진동이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는 주기가 짧으면, 즉 주파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그 반대로 주파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개 이름 또한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 시까지 점점 높은 음을 표현하려면 그 주파수를 점점 더 높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단순히 주파수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음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유닛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의 스피커에는 다양한 유닛이 여러 개 장착되어 있는데,
저음을 내기 위한 우퍼라는 유닛과 고음을 표현해주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고음, 저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우퍼와 트위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닛들을 조합해 소리의 다양한 대역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음, 중음, 고음 영역별로 각각의 역할이 분함돼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역할을 분단시키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인데요. 즉, 네트워크는 스피커 속에서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는 앰프로부터 들어오는 신호의 소리를 대역별로 구분해주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파수 영역이 저음 부분과 고음 부분 등으로 나뉘고 뮤직시트의 손과 등에 분리돼 음악이 재생됩니다. 그럼 네트워크는 어떻게 소리의 대역을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네트워크에는 소리의 대역을 나누는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크로스오버 주파수라고 합니다. 뮤직시트에서 사용되는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일반 스피커에서 쓰이는 크로스오버 주파수와는 조금 다른데요. 뮤직시트는 소리의 대역을 나누는 기준이 소리에 대한 청각적 감각의 주파수가 아니라 진동에 대한 피부 감각의 주파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뮤직시트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진동 주파수를 기준으로 둔감하거나 민감해지는 영역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요. 반면 피부 감각으로 느낀다면 그 주파수 영역은 10에서 1000헤르츠에 불과합니다. 즉,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비해 피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은 한없이 적은데요. 따라서 이 영역을 어떻게 피부 감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지가 진동음악을 표현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즉, 청각적 감각에 의한 소리의 주파수를 피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 주파수 영역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변환해야 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뮤직시트에서 필요한 또 다른 기술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은 이러한 진동을 촉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촉감을 받아들이는 경험에 대한 수치화 가능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음악이라는 정보가 진동을 통해 피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진동이 전달되는 신체 부위, 자극 시간, 그리고 진동의 주파수와 진동 접촉 면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신체 부위 및 주파수 영역에 따라 진동의 세기를 잘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진동이 피부에 닿았을 때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손인데요. 손가락은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수용체가 모두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진동을 통한 정보 전달이 다른 신체 부위들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뮤직시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어떠한 부위에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진동을 줄 것인지가 더욱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는 이 뮤직시트가 상실된 신체 기능의 보완을 위한 보조 과학 기술의 역할을 넘어 청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음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까운 미래의 진동음악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음악을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포터블해지거나 웨어러블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30-40년 후에는 보청기를 비롯한 여러 기술의 발달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악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특히 음악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악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형식으로 연주자의 감정과 의도 등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청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과 일반인들과의 또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음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음향 진동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진동이라는 촉각적인 감각은 청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자극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촉각적 감각도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음향 진동이 청각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음악의 한 장르가 될 수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뮤직시트는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도와줄 텐데요. 음악이라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학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넓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한 뮤직시트는 음악 예술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도 적극 활용될 텐데요. 비장애인들과도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주의 집중 능력이 약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이 진동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 중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허락된 청각을 통해 소리를 받아들이고 구별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진동을 이용해 못 듣는 소리를 구별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모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영역의 소리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진동음악은 필요합니다. 자신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진동을 통해 경험해보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이 말한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함께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말한 소리를 진동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언어적 측면에서도 진동을 통한 학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뮤직시트는 청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석 방법을 그대로 참고해 제작되었고 그들의 경험에 따라 음악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의 음악 활동 및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뮤직시트를 통한 음악과 언어 교육 방법 및 콘텐츠가 제작되는 중입니다.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노력과 기술의 힘을 빌리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대한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흔히 이러한 기술을 따뜻한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소외된 이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줘 인간의 아름다움을 채워주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뮤직시트는 모든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중간 과정으로서 앞으로 언어나 음악, 이외에도 심리적, 사회적 경험으로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분야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유와 관심으로 발전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직시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사용되는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